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요즘 회사에서 저한테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있는 제 친구가 점심을 먹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주식 유튜브 볼만한 거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해서 아직 제가 유튜브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친구는 보통 아침에 저랑 비슷하게 8시쯤 출근해서 장이 끝나는 오후 3시 반에 먼저 퇴근하고 저는 한참 뒤에 녹화를 하니까 전혀 몰라요. 물론 퇴근할 때 제가 다음날 매매할 종목들에 대한 과제를 잔뜩 주죠. 그리고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주식 진짜 잘하니까 유튜브 하면 안 될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도움 많이 받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얘기 안 했고요. 제가 추천해 줄 만한 유튜브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예전에 몇 개를 구독하면서 도움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랑 종목을 보는 관점이나 매매 스타일들이 달라서 참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돌파 매매 그리고 당일 급등주 위주로 매매하는데 저는 예전에 돌파 매매 위주로 하다가 너무 크게 손실을 본 적이 많아서 요즘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 않고 매매할 종목들 역시 전날 미리 선정해 놓기 때문에 당일 급등하는 것들은 제가 잘 아는 종목, 매매를 몇 번 해본 종목이라면 몰라도 웬만하면 잘 손대질 않아요. 일반적인 분들과는 매매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리고 굳이 제가 하는 스타일의 명칭을 붙이자면 기본적으로는 쌍바닥 매매법이라고 해야 할 텐데 이건 다른 분들도 쓰는 말이고 그리고 저는 꼭 쌍바닥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일봉, 주봉, 월봉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호가창에서 매도와 매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밀당 호가창에서 사기 때문에 굳이 저만의 명칭을 붙인다면 삼박자 또는 삼각형 매매법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멋있게 영어를 써서 트라이앵글 매매법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삼박자 매매법이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저작권을 공유할 테니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1박자, 이평선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한다. 이건 주식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것들을 영상을 한번 따로 녹화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박자, 아침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의 쌍바닥을 확인한다. 물론 거기서 더 내려가면 그건 바로 손절이죠. 그 다음 3박자, 호가창에 매수와 매도가 비슷해질 때 진입한다. 물론 호가창은 꼭 균형이 맞아야 한다가 아니라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세력들이 시장가로 걷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슈나 매수 주체,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럼 8박자, 9박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매매할 때는 최소한 이 3박자가 맞을 때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욕심과 배짱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수익률 5% 미만에서는 매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5%가 넘으면 빨리 스탑로스로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익절을 걸어놔요. 그럼 주가가 좀 빠져도 제 매수가에 오기 전에 매도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일은 거의 없죠.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물론 제가 허리 상태에 3박자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녹화하면서 제가 매매한 종목이나 시장 특징주들을 평소 제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이슈, 세력, 이평선, 호가창, 매매 기법 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봤는데 1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서두가 좀 길었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이에요. 사료 관련주죠. 어제 이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면 보면서 막 웃었어요. 세력 형님들이 강력하다는 건 알겠는데 뭐하러 이렇게 티나는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 친구한테도 삼박자가 맞으면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일봉을 보시면 앞에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갔었고 그 이후엔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아침에 10% 정도는 갭이 뜬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때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테니 기다렸다가 저점이 확인되면 매수한다가 기본 전략이었고요. 오늘 앞에 이런 큰 거래 대금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1260억을 넘었으니까 꽤 터진 거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역시 갭이 10% 이상 뜨고 밑으로 내려오길래 9시 30분까지 여유 있게 지켜봤고요. 그리고 더는 빠지지 않길래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 2,000주 정도만 매수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전에 만들어진 시가 근처에서 일부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워낙 힘이 좋은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했고요. 볼린저 상단을 두 번 힘차게 뚫을 때 일단 5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오늘 VI가 7,520원이라서 그 두 호가 밑에 걸어놨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18.71%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힘이 다 했구나 판단하고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전량 매도했어요. 전체 수익률은 8%가 좀 넘었고요. 제가 매도한 이후에는 쭉 횡보하다가 9.35%로 마감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전형적인 세력주죠.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스윙 투자는 수급주 중심으로 하고 단타는 세력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해요. 이 회사는 원래 웨어러블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라는 것을 개발했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의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보냈고 바닥에서 700% 이상 상승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쭉 빠졌는데 저점은 여기라고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내한 경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축구 팬들이 손흥민 티셔츠 하나씩만 사도 이 회사의 시총은 금방 넘길 거예요. 그리고 차트로 보면 어제 11선에 올라섰기 때문에 잘하면 21선까지 슈팅을 한번 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거래 대금은 720억 넘게 나왔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어제 종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길래 여기서 1000주만 매수를 했어요. 이것도 바닥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생각외로 계속 지지부진하길래 제 매수가 근처에 다시 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10시 넘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차 VI가 8,320원이어서 그 조금 밑에 70% 매도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매도하는 건 거의 저한테 공식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그냥 편하게 지켜봤는데 다시 엄청나게 슈팅이 나오면서 2차 VI를 넘어서 27%까지 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너무 일찍 매도했죠. 이게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무려 15%나 더 오른 거예요. 아무튼 27%를 찍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보낼 것 같지는 않아서 나머지는 여기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오늘 조금 많이 샀어야 하고 여기서 30%나 50%만 매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매도했어요. 종목 선정은 잘했는데 제가 세력 형님들의 힘을 좀 약하게 본 것 같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CDG인데요. 주로 의자와 책상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높은 유보율로 인한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요즘 유행인 무상증자가 또 나왔죠. 사실 유보율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기업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재무 상태가 나름 탄탄하다는 증거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5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바닥권에서 이평선을 한 번에 다 뚫어올린 모습인데요. 요즘 이런 차트들이 많죠. 거래대금은 210억 조금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밑으로 거의 15% 이상 뺐다가 11시쯤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혹시 여기서 상따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심장마비 올 뻔했겠네요. 오늘 바닥권에서 처음 나온 상한가인 만큼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산업홀딩스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우리산업의 지주회사죠. 현대차 그룹의 열관리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한다는 소식과 미국 전기차 생산기업 리비안이 이번 분기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고, 우리산업도 역시 큰 상승을 보였죠. 우리산업홀딩스는 현대 수소차에 공조기 부품을 공급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도 분류됐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쭉 흘러내린 주가를 오늘 살짝 돌려세웠죠. 그렇지만 거래대금은 86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산업이 290억이 넘었어요. 암튼 우리산업홀딩스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조용히 있다가 10시 넘어서 갑자기 상한가에 보냈죠. 요즘 이런 깜짝 급등이 많아서 보고 있어도 매매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삼형 엠텍 좀 보겠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선박 엔진 구조재 원자력 발전용 터빈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더불어 유럽연합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만약 EU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원전 건설이 활발해질 거고, 그럼 원전용 터빈 부품 수출도 많아지겠죠. 거래대금은 240억 정도 되고, 오히려 핵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르비텍이 23.75%가 오르고 1,700억 넘게 터뜨리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죠. 암튼 삼형 엠텍 분봉을 보시면 점심때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오후 1시 넘어서 갑자기 상한가에 보냈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일 로보틱스 좀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로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죠. 최근 협동 다관절 로봇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고, 최근 토크 센서를 장착해서 작업자와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자체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러시아 생산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을 토대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늘리고 생산량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간 건데요. 이 종목이 상장 초기에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왔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종목이 있으시겠지만 희한하게 궁합이 안 맞는 주식이 있는데, 전 이 종목을 딱 한 번 수익을 내보고 그 다음에 살 때마다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큰 손실을 본 건 아닌데 야금야금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급등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멍하니 감상만 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유일이라 그런지 저한테는 유일한 천적에 가까워요. 오늘 거래대금은 3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상한가에 보냈죠.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복수할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신진 SM 좀 보겠습니다. 기계산업 기초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경영권 확보와 무상증자를 위한 대량 지분을 매입했다는 공시가 장 막판에 뜨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분쟁에 무상증자 이슈까지 있다면 격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이미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벽돌처럼 쌓여 있죠. 이렇게 벽돌이 2개 이상 쌓이면 항상 수상하게 생각하고 지켜보셔야 돼요.
거래대금은 26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거의 장 막판에 갑자기 상한가에 보냈죠. 저도 이 시간에 바쁜 일이 없어서 지켜봤는데요. 소액으로라도 상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하면서 우리 증시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오랜만에 활짝 웃었는데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효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지수를 끌어올리며 2344포인트로 다시 5일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750선을 탈환하고 757포인트로 마감했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빨간색만 봐도 땀이 나는데, 그래도 주식시장과 제 구독자분들의 계좌는 계속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같이 잘 되어야 삼박자가 맞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